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년 1월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이 말은 서로 나누어 갖는다, 양쪽 다 수사권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경찰에게 이제 수사권이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법률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겠다 하고 국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법률에 그것을 고정화해 놓지 않으면 그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 단순한 한 가지를 두고 본다면 경찰 관련법에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못 박아둬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 본연의 근거법에 기초해서 활동하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대한 것을 검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해둔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하고 경찰 근거법에 규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라든지 아니면 제6조에서 목전의 범인을 제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 수사권의 근거법이냐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당 조문에서 경찰은
이 조문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바로 조문사항의 권한이지 수사권이 아니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지 수사 권한이 있어서 이 조문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이것을 개정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 관련법에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넣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시스템에 얽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최종안을 합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조국, 김부겸, 박상기, 그들은 모두 검찰을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수였다, 정치인이었다 해서 이러한 조직법을 직접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모르면서 이것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것은 조직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조직에서 그것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국가 시스템 전체와 아울러 돌아가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법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수준으로 딱 다 고치면서 헌법도 모르고 형사사법 시스템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이 이 일을 총괄했다. 전체를 책임지고 이 계획을 다 만들어서 내놓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벌이면서 여기에 가장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경찰 집단이라고 하겠죠. 자기들에게 무슨 떡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된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그 자치경찰 이야기를 해주어서 경찰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경찰에게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그냥 끝없이 이용당할 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일인 것은 특정 정파가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 체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것도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다 생각해서 들러붙은 경찰이 이것을 적극 도왔고 실은 그 경찰은 이용당하고 버려질 뿐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경찰로 내려간다 해서 반대를 하지만 경찰 중추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그렇게 주어지면은 검찰 노릇 한번 해보겠다. 그런 헛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조국, 김부겸, 박상기가 합의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이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상당 부문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시장 밑에 거기에 속해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다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뻔하게 결과적으로 경찰이 죽어가는,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니까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시키겠다 이런 말도 나왔죠. 그런데 경찰 관계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공무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그렇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칼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 자체가 실패다. 그런 뜻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경험으로 순사, 일본 순사라는 개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개혁을 하겠다 하는 측에서는 검찰만 밉고 경찰은 곱다. 이런 게 결코 아니다. 다 잡아 죽이고 싶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것을 모르고 앞잡이가 돼서 검찰 잡겠다고 설치고 있는 경찰들 보면은 참 딱한데 어쨌든 지금 속고 있다. 그것만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과 형사소송법밖에 없죠. 경찰에게도 검찰청법에 준하는 입법 조치를 해줘야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투리로 가끔씩 나오는데 그것은 세세한 것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지만 경찰 스스로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겁니다. 경찰에게는 떡고물도 없다. 이런 것이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왜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출발할 때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는 잊어버리고 세월도 지났고 하도 복잡하니까 지금에 와서 그 말초적인 이야기만 들려주는 대로 이것을 갖고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오는, 그러니까 앞에서 공수처법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출발, 그 출발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 개혁이다. 이겁니다. 검찰을 왜 개혁하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검찰의 수사. 왜냐하면 검찰은 높은 사람들, 자기 편, 자기네가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봐주는 수사를 했다. 지금은 아마도 가혹한 수사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과거에 소위 군사정권을 이야기할 때 가혹한 수사, 지나친 수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수사 안 한다고 야단인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서 빼준다. 사건을 무마해버린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마음대로 자꾸만 수사를 안 하고 봐주는 이런 믿을 수 없는 검찰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경찰이
그 수사를 샅샅이 하겠다. 그래야 공정하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이 검찰이 빼주는 것이 누구냐? 물론 소위 그 자범 이렇게 이야기하는 빈곤범죄 소소한 거 이런 걸 빼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 고위공직자, 특권층 이런 사람들을 봐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경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수사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수사를 해야 하겠죠.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경찰은 믿을 수 있다. 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은 믿을 수 있다. 또 청와대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령 그들 말대로 검찰이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다시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되겠죠. 그래야 검찰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찰에게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주어야 하겠죠. 경찰은 검찰이 종결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좀 해괴망측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목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수사를 계속하는 권한이 아니고 정반대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그만하는, 수사를 안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그만하는 결정권을 경찰에게 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경찰을 무조건 정의로운 경찰이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은 왜 부정의한 검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부정의할 수 있다면 경찰도 부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정의하다고 본다면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또 수사를 덮어버리겠죠. 수사 안 하는 결정권을 갖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대로 사건을 덮고, 이것은 문재인 씨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대로 사건을 덮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덮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설령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경찰까지 나서서 양대 기관이 사건을 덮는 겁니다. 가령 이들이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부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건을 다 덮어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양대 기관이 이렇게 친여 인물에 대해서는 다 덮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2배로만 부정의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경찰은 숫자가 많으니까 200%가 아니라 몇백 % 더 불공정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 편을, 정부 편을 봐준다.
권력층을 봐준다 해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하겠다는 것이 이제 경찰도 친정부 혹은 여당 이런 자기 편을 봐줄 수 있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우리도 덮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수사 종결권을 준다. 국민들이 이것을 세세히 보게 되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수사권을 받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받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핵심은 수사 안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나쁜 검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나쁜 검찰에다가 나쁜 경찰까지 생기는 것이죠. 도둑놈 둘 키우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머리 나쁘고 국가 시스템을 모르는 그런 삼류 좌파들이 국가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경찰이라고 하는 말단에서 수사 안 할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부정의한 그런 자들이 칼을 들고 설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영장에 관해서도 또 경찰이 손을 쓰겠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가 아니고 하나도 모른다.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라는 데다가 안 해줘요 하고 일러 바친다. 그러면 영장심의위원회가 자기네가 심의를 한 다음에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라, 신청하라. 혹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겠죠. 위원회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선 경찰이 검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청한다. 원래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죠. 그런데 그 검사에게 영장 좀 신청해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주겠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검사의 신청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것이 있죠. 검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국가의 시스템을 모르는 기껏 법을 안다고 해봤자 변호사 정도의 머리로 이것을 생각한 모양이죠. 검사의 신청이니까 그 검사 머리 위에 누군가를 올려놔서 그 사람이 검사에게 신청해라 하고 찌르면 검사가 어쨌든 검사는 도구로서 신청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세상 천지의 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검사의 신청이라고 한 것은 오직 검사 자신의 그 리걸마인드와 검사라는 그 법적 지위에서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도록 100% 맡겨놓은 겁니다. 검사에게 누가 영장을 신청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혹시 관행으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을 한 자들은 전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러면은 이 법관에게도 영장을 발부해라 말아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뒤에 무슨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부터 이 잘못된 것들, 소위 고위공직자, 결국은 직급이 높은 공무원,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뒤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뒤에 붙여놓고 꼬아놓은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로부터 이제 이 법학을 더 많이 연구하고 법 시스템의 곳곳에 박아놓은 징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왜 헌법이 검사에게만 검사 1인에게 이것을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자기가 저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 그 법관을 비난하고 또 영장 신청을 안 하면 검사를 비난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필요악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다익선이 아닌 겁니다. 이 영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자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권능을 지닌 문서다. 영장이라는 그 문서를 얘기하자면 사령장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많이 발부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분명하게 아니다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장은 많이 발부하면 국민이 더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헌법이 영장 신청을 검사로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더 넓은 그 영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면은 국민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좌파들은 틀려도 최악으로 틀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창피할 정도로 끝까지 틀린다 하는 것이죠. 검사에게 경찰이 영장 신청을 요청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경찰의 말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이것을 만들 것이다 하고 있죠.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위헌이고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는 것도 위헌입니다.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죠.
이 사건에서 이번 영장을 신청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것도 아닌 위원회가 그 사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봐야 하겠죠. 수사 자료를 다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해서 압수수색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유죄의 심증이 어째서 있는 건지 해서 그것을 영장 발부 판사를 납득시킬 만큼 충분한 수사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이 위원회가 봐야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이 위원회는 뭡니까? 검사도 아닌 것이, 판사도 아닌 것이, 우리 개인의 그 수사 내역을 다 봐야 하겠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검사가 아니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아니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영장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의 신청과 법관이 발부한 영장만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 밑에서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먼저 결정을 하고 결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억제하고 있는 헌법은 영장을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최소한 그것만 발부하라는 것이 헌법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영장 신청부터 영장 발부까지 다 억제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헌법이 억제하는 영장 신청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영장 신청을 더 많이 해라. 이러겠다 하는 것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바꾸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두 법률 자체가 위헌법률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영장을 많이 발부하게 되면 경찰이 요청하는 대로 위원회가 영장 신청하라고 그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더 많이 발부한다면 일단 위헌인 것은 위헌에 따른 조치를 해야 헌재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헌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은 이들이 집행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은 지금보다 더 많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국민 잡자는 거지. 아니 하다 영장을 더 많이 신청하게 하는 위헌법률까지 지금 법을 개정해서 위헌법률로 만들겠다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고쳐서 결국은 친여 그룹, 높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다 덮고 일반 국민은 영장을 더 많이 발부해서 될 수 있으면 가둬놓고 수사를 하겠다. 우리가 2017년부터 참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구속수사할 일도 아닌데 그냥 입건만 되면 바로 구속해가지고
구속수사하고 그런 거 참 많이 봤죠. 그것이 무슨 이름 있는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헌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여기에 경찰이 찬성을 하고 또 이것을 국민이 찬성을 하는가? 지금 좌파라는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씨 이거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는 거 지금 보면은 검찰개혁입니까? 이거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제수사를 늘리는 방안인 것이 분명합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정치계에 있는 좌파들은 돈 좌파라고 해야 합니다. 돈에 눈이 멀고 자본주의가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이 사람들은 돈에서는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욕이 대단하죠. 소위 이념적인 좌파들이 추구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사를 안 하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영장 청구해서 안 해주면 우리가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강제하겠다. 이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본색은 이렇다. 알고 그것을 지지하든지 말든지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